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사법부를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믿지 말아야 될까요?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김경수 재판과 관련된 고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현 변호사님 모셔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김경수 재판 여러 가지로 이제 보석 재판도 얽혀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저는 보석이 불어될 거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보석이 허가될 거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법조인 중에도 법조인 중에도.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전 개인적으로 보석이 허가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석이 이제 허가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은 일단은 이 사법부의 현재 상황이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이다. 지금 겁박받고 그러는 상황이다 보면 결국은 그에 따른 그런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또 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명박 대통령한테 대해서 보석 허가를 해준 것은 바로 이제 이렇게 보석 허가를 김경수 지사한테 대해서 보석 허가를 해주기 위한 그런 수순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왜 보석에 관한 1, 2, 3, 3편이 있었잖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지사. 그런 이제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 보석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허용되는 비율이 한 20% 정도예요. 이제 집행유예 같은 거 석방률보다 좀 낮아요. 그리고 1심에서 실형 선고하고 그다음에 법정 구속을 했는데 어떤 사정 변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정 변경이 있다면 이 정권이 이 집권 여당이 아주 사상 유례 없이 사법부를 겁박한 거. 그렇죠. 지금이 이제 제1심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특수한 관계다. 라고 그러면서 그에 따른 사실 그 전에 사람들 그런 얘기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그 판사를 탄핵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결국은 급기야는 이번에 사법농단 이제 사태의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이제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별거 아닌 거. 그냥 재판 기록을 이제 사법부 행정처 내에서 사법 인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부에 복사를 해서 알렸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해갖고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게 좀 황당하잖아요. 황당하네.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던 가운데에 지금 이제 이런 보석에 대한 이제 것들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없어요. 그걸 어떤 사정 변경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런 거, 예를 들어 또 우리가 알고 있기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항소심으로 넘어갔는데 보석 신청을 따로 한 건 아니지만 구속된 상태에서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사례들로 보면 이건 좀 어려운 일이다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관한 보석은 좀 경우가 달라요. 이제 재판부가 새로 바뀌었어요. 사건 기록은 무지하게 많고, 그 다음에 1심하고 다르게 2심에서 증인 신청을 이제 신문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길어지는데, 현재 지금 구속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4월 아마 초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가면 석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일단은 이제 신청 들어온 가운데에 이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실은 받아들였지만 이제 지금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가택연금이나 다른 가택연금이죠. 그래서 이건 법리상 근거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김경수 지사의 경우하고는 다르죠. 또 가장 다른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김경수 이 지사에게 적용된 게 이제 드루킹 특검법이잖아요. 드루킹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은 항소심 재판 기간이 2달로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에는 또 3달로 돼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기준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그 기간 안에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뭔 일이 생겨가지고 재판 출석을 못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게 지금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기간 안에 이제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보석은 허가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보석은 허가되기 어려울 것 같다. 예, 김경수 관련해서. 희망이라 할 수 있죠. 근데 뭐 저도 그렇게 봐요. 지금 상황상 뭐 보석을 허가한다면은 오히려 민주당과 여권에 큰 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법부가 굉장히 불편해 한다면서요. 사법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게 지금 사실 김경수 사건 판결에서 비롯된 거다 할 수 있어요. 네. 그 이제 김경수 이 지사에 대한 판결 나오자마자 그 변호인이었나요? 뭐 특수관계고 뭐 그렇다 그러면서 이 판결에 대해서 불편 얘기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그 집권 여당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판결이 한테 대해서 얘기하면서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이다. 네. 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정말 불구속 기소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번에 그 김경주 지사 그 첫 번째 공판기일 때도 이례적으로 재판장이 그 입장문이라는 걸 만들어서 배포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처절한 얘기가 써 있어요, 거기에. 네네. 그게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문명 시대에 유례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 이 재판부한테 대한 이제 이 공격. 그렇죠. 이 어떤 이제 재판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심지어 이 재판장은 이제 나중에 얘기 들으니 아마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에 아마 그 연구원으로 있었나 봐요. 근데 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서 아주 마구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분들 중에 지금 주심 판사가 네. 그 이제 특정 성향에 이제 소속돼 있는 이제 판사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제 문제 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의 평가는 분명히 그 재판장한테 대한 공격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그 아예 지금 불만이 있으면 양쪽 다 지금 이제 이 김경주 지사 측 그리고 이제 허위범 특검 쪽에 불만이 공정하게 재판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기피 신청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재판. 근데 안 했어요. 그렇죠. 안 하고 이제 본인은 이제 정말 이 모든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게 이제 재판 진행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럼 결국은 지금 바로 이제 현 정권이 사법부한테 대한 그런 겁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 나름대로의 그 신경을 표시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하여튼 지금 사법부 입장에서도 이 재판 잘못하게 되면 정권의 신여란 얘기를 들을 수뿐이 없는 것이고 또 거꾸로 김경수 입장에서는 말이죠. 압박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가중처벌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김경수에 대한 이런 김경수 측이 이렇게 사법부 불신 또 사법부에 대한 그 횡포 만행 뭐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인다면 오히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는 분위기 속에서는 가중처벌까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이제 1심이 너무 낮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범행을 부인하면 그 부분이 이제 가중처벌 사유이긴 하죠. 근데 그 전에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네. 그거 뭐 이제 신혜표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김경수 지사가 여기서 유죄 판결 받는다는 거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드루킹이 한 여론 조작. 그렇죠. 대선에 있어서의 여론 댓글 순위 조작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론을 조작한 거죠. 거기에 관여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하면 그 당시에 뭐 한 8천 몇만 건이라고 했나요? 예. 8천 몇만 1억 건 건에, 가깝습니다. 예, 네. 그 여론조사에 의해서 그러한 이제 댓글 조작에 의해서 여론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상식에 속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렇죠. 여론이 바뀐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대법원 판결에서 얘기하는 선거 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부정한 행위로 예. 그 선거의 결과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생겼을 때 그거는 선거 무효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드루킹 사건에 김경수 지사가 공모한 그런 행위가 결국은 대선에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바뀌었을 수 있다. 예. 그러면 대법원에서 얘기한 선거 무효 사유예요. 무효 사유네요. 그렇죠? 그럼 네. 대선 무효죠. 대선 무효죠. 예.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 홍준표 대표가 되냐 안 되냐의 상황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예. 당시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었던 반기문 예. 또 뒤이어서 다크호스인 안철수 모두 여론조사에 의해서 날아갔기 때문에 예. 선거 결과가 3위였던 문재인으로 뒤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는 이제 측면이냐면요. 이제 반기문 이제 이 사무총장이 낙마를 하게 된 거는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들. 그게 특히 이제 악성 댓글이 많았어요. 예. 그죠? 그럼 그것이 이제 드루킹이 했던 그 과정하고도 관련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낙마를 했죠. 그 다음에는 결정적인 건 대선을 앞두고서 한참 선거운동 하기 직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는 아마 37%에서 격차가 얼마로 네, 막 얼마 안 쫓아가는 남았어요. 시점이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나 문재인 대통령 싫거든? 누굴 찍어야 될까? 고민하던 시점이었어요. 네. 근데 바로 그때 MB 아바타에 대한 무지한 공격을 실제로 그 드루킹 쪽에서 했어요. 드루킹 그렇죠. 일당이죠, 일당. 예. 일당이 했어요. 그래서 그 37% 그 시점까지 올라가는 시점에서 와장창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죽 본인이 불만이면 그 선거 그때 뭐죠? 대선 토론에서도 토론할 때 와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MB 아바타입니까? 네. 막 이렇게 이제 따지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 영향이 컸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결과에서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이제 그 후보와 그 홍준표 후보의 차이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 그거는 정말 저쪽 주장이겠죠. 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일련의 과정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그렇다면 결국 이 정권의 그 부정선거에 의해서 출범한 이 정권의 존립과 정당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진짜. 네. 그러니 아주 지금 쟤들 왜 저러지? 라고 할 정도로 이건 지금 입헌국가에서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 거야. 사법부의 독립을 짓밟다니 라고 할 정도 그런 사안인 거죠. 뭐 김경수 2심 판결 내용 중에서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네. 김경수의 여론조작은 대선에 영향을 줬다라는 네. 한 줄이 들어가면 이건 뭐 일파만파 그냥 명확하게는 안 되겠지만 이번 1심 판결에도 가장 이익을 본 사람들. 그렇죠. 이익을 봤다고 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해석해서 얘기하면은 그래서 당선된 거죠. 대선에 당선의 대가로 예. 대가로 지금 이제 뭐죠? 1번 대사부터 시작해서 오사카 총영사, 그다음에 센다이 총영사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예. 고맙다고 하는 거에 대한 대가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 말고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거 뭐 2심 굉장히 중요하네요. 김경수를 보석 허가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심 판결만 봐도 김경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사안이 너무 중요합니다. 2심에서 더 정확하게 엄밀히 따진다면은 대선에 영향을 줬다. 이런 한 줄의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은 없어지면서 대선 무효 운동까지도 번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라고 보시면 돼요. 3.15 부정선거의 주범이다. 라고 보고요. 저는 또 있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김경수하고 드루킹 부분만 이제 남겨졌지 다른 부분도 있다. 그럼 그건 뭐 경의선 가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선풀운동이라고 뭐 얘기했던 분 있잖아요. 네. 그죠?
문재인이 그렇게 했죠. 선풀 그렇죠. 운동이라고 그랬죠. 선풀운동 얘기 캠페인 하던 날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그렇죠. 예, 드루킹하고 김경수가 처음 만나요. 어떻게 보세요? 수상합니다, 이거. 완전.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사실 그림 그냥 나와 있어요. 다 예, 보여져요. 예, 보여줍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에 이렇게 폭로되고 하는 것 정도 수준으로만 김경수 재판 지사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특검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 이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엄청난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참 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를 이제 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아니 어떻게 총영사만 일본 총영사 자리만 요구했을까? 그건 좀 이상하다. 그렇죠. 예, 그 의무는 앞으로 이 재판 진행 이후에 그 정말 특검과 그리고 뭐 국정조사 이런 걸 통해서 밝혀져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정말 희망이 되는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 저는 말이죠, 네. 창원에 내려가서, 예, 이 막 집회가 아니라 선거를 뛰느라, 몸이 막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 그 어디 쉬는 날도 없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목이 쉬었어요. 어제 현장에서 소리를 치면서 막 얘기하느라 목도 쉬고 약간 감기 기운도 오고 말이죠. 오랜만에 또 현장에 나갔더니 이렇게 됐네요. 목이 쉬고.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나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좀 이해하면서 좀 탁한 목소리가 난다 해서 걱정하시거나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이해하시면서 방송 오늘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창원까지 갔다가 당일치기로 그렇게 많은 촬영을 하고 내려왔더니만 뭐 목도 좀 쉬고 몸도 굉장히 피곤한데 하여튼 여러분들의 성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ARS 1877-1477 정기회원 꼭 가입해 주세요. 신의 한수 생각보다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기회원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기회원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의 한수를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권의 압력이 엄청나게 거셉니다. 여러분들 신의 한수 정기연 1877-1477 전화만 딱 누르시면 되거든요. 핸드폰으로 1877-1477 그리고 문자 응원은 2,000원의 유료 결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이 많이 쉬었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